이번 시간은 6번째 시간으로 현장 단속, 현장 수사 시 유의사항 6번째 시간으로 그 의정부 지방법원의 식품위생법 사건 1, 2, 3심을 보면서 지금까지 소개시켜 드렸던 판결문 같이 비교해 보면서 종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행정조사와 수사도 좀 구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현장 수사할 때 그 유의사항이 뭔지 좀 더 명확히 와닿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 의정부지방법원 1심 사건 고정 약식명령 했는데 불복해서 정치재판 청구한 사건. 피고인, 여기 이제 피고인이 있고 변호사도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벌금 50만원 선고됐고요. 그 범죄 사실은 뭐냐면은 이렇게 일반 음식점 운영하는 분인데 여기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식품, 원재료를 조리 판매의 목적으로 운반진열 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조리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보관하거나 진열할 때 폐기용, 고용량이라는 표시를 명확히 해야 된다. 이거를 지키지 않아가지고 문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증거의 요지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유죄로 선고한 증거는 그 피고인의 법정 진술, 증인 D는 특별사법경찰관이에요. D 이렇게 되어 있죠. 법정 진술, 현장 사진, 적발 당시 현장 사진, 영업신고증, 사업자 등록증 이러한 부분들이 증거의 요지로 되어 있고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럼 뭘 따지는 거냐면은 피고인 변호인은 어떤 점을 주장하느냐, 여기에서는 그 수색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처음에 와서 뭘 여기서 이제 점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뭘 조사하는지 점검하는지 이야기를 해줬었는데 그 범위를 벗어나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동의한 사실 없고 처음에 와서 얘기했을 때와 달리 범위를 벗어나서 수색이 이루어진 것이다. 압수색이 이루어졌다. 이거 잘못된 거다. 이러한 잘못된 절차에 따라서 취득한 사진도 역시 잘못된 것이니까 다 증거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무죄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렇게 주장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법원에서는 살피건데 어떻게 했냐면은 특별사법경찰관 D가 점검 왔다고 충분히 설명했을 때 피고인이 알겠다고 점검해도 된다고 말하며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점검할 수 있었다. 이런 등등등 해가지고 동의한 게 맞다. 그러니까 유죄다. 이런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런데 그 동의를 했냐 안 했냐 그걸 따지기 이전에, 동의를 했냐 안 했냐 그걸 따지기 전에 여기 특별사법경찰이 점검을 할 수 있냐, 이게 먼저 다툼이 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 피고인 변호인이 이걸 다투든지 법원에서 이걸 지적해 주든지. 이렇게 특별사법경찰은 저기 수사를 하는 거잖아요. 수사를 하는데 수사로 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점검하러 왔다는 거는, 이거는 그 행정조사원들의 용어죠. 행정조사원들이 행정조사 기본법에 의해서 점검하러 다니는 거지, 특별사법경찰은 형사성법에 따라서 수사를 하러 다니는 거고 이렇게 돼 있는데, 특별사법경찰이 점검하는 게 맞냐, 이런 게 좀 다툼이 있어야 됐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점검하겠다, 식품, 원산지, 축산 점검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지금 기소한 거는 식품만 기소했잖아요. 그거 보면은 처음에 여기에 어떤 위법사항이 이루어지는지 알지 못하고 가서 점검을 해보니까 식품에 위반사항이 있었구나,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 재심을 읽어줬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행정조사의 기본법에 따른 현장 출입조사서 같은 서류를 읽어준 것 같아요. 이거를 영장은 없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행정조사 하듯이 수사를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다. 여기 보면은 그 수사를 할 때는 어디 압수수색을 하러 갈 때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이런 것도 좀 다툼이 있어야 됐겠죠, 이게. 그리고 영업장 안에서 가지고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거 수색을 한 거잖아요.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수색을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수색조서, 없으니까 수색증명서,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도 이제 다툼이 있었어야 되는데 다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수색조서를 작성 안 한 것 같아요. 이게 수색조서 작성했다면 증거의 요지에 수색조서에 이 조서에 의해 가지고 현장
사진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수색조서는 없었던 것 같고 증명서도 안 줬겠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이거 좀 다시 또 한번 예를 들어 보면 경찰관이 어느 집이나 가정집이나 영업장에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똑똑. 누구세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경찰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데? 그럼 안에 있는 사람 놀라겠죠. 이 경찰이 우리 집에 왜 왔지? 무슨 사건이 있나?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정폭력 신고받고 출동한 겁니다. 그러면 좀 이해가 가죠. 무슨 사건 때문에 왔구나 이렇게. 그런데 뭐 사건이 있는 건 아니고 가정폭력 있나 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당장 반발하겠죠. 이거 당신이 뭔데 와가지고 점검을 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그 경찰이 무슨 근거로 우리 집에 들어와 점검을 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막 다툼이 발생하겠죠. 이게 특별사법경찰이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특별사법경찰이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만일에 그 주민센터에서 나와가지고 문 두드리면서 인구조사하러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또 문 열어주세요. 그럼 또 말이 되겠죠. 그거는. 그런데 경찰이 인구조사하러 왔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말이 되겠어요. 그게. 그런 거죠. 이게. 음식점 앞에 순찰차가 세워지고 경찰관이 드나들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렇게. 무슨 사건이 싸움 사건이 발생했구나. 범죄가 발생했구나. 이렇게 돼 있지. 경찰이 뭐 음식점 점검하러 왔나 보다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특별사법경찰하고 일반경찰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똑같다. 형사법에 따라 수사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특별사법경찰은 일반경찰은 잘 하지 못하는 그 지명받은 전문 분야를 수사할 뿐이에요. 행정 업무 하면서 뭐 식품, 환경 이런 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반 경찰은 거기까지 하려면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지명받은 분야를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특별사법경찰이라고 뭐 일반 경찰하고 다르게 형사소송법에 따르지 말라는 게 아니라 헷갈리는 게 이제 행정조사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행정조사원하고 특별사법경찰은 완전히 역할이 다른데 행정조사원 하다가 특별사법경찰이 되니까 두 가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같은 사건에 대해서 행정조사원 역할도 하고 특별사법경찰도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거는 나중에 다시 따져보더라도 아무튼 행정조사하고 수사관하고는 다르다. 요 인식이 좀 있어야 돼요. 우리는 경찰하고 똑같은 거다. 이런 식으로 만일에 행정조사원증도 있어서 행정조사하려면은 행정조사원증을 보여주고 그 행정조사 기본법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경찰증을 보여주고 행정조사를 하면 안 되는 거고. 소방 같은 경우에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점검을 하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소방 점검 공무원이라고 행정조사하는 공무원이 별도로 완전히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행정조사 하다가 위법사항을 발견하면은 그 소방특별사법경찰한테 수사 의뢰 내지는 적발 통고서 아니면 고발 뭐 이런 조치를 취하면서 그 역할을 분담해서 하고 있는 거죠. 더 하나 예를 들어 보면은 수입산 쌀을 국내산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다는 판매한다는 이제 정보를 입수했다 그러면은 행정조사를 하게 되면 행정조사원이 행정조사원증을 보여주고 그렇게 이제 업체를 다니면서 현장 출입조사를 제시하거나 조사 목적들은 통지하고 공개적으로 지금 수입산 쌀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국내산을 하고 있다는 이러한 소문이 돌고 해서 이걸 확인하러 왔다. 수시 조사하러 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여기 있는 쌀 파는 거 시료 채취 좀 하겠습니다. 1kg 해가지고 500g 우리가 가지고 있고 500g 당신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 유전자 검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조치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수사는 기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특별사법경찰이 경찰입니다 그러면은 쌀 이거 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러면은 뭐 다 감춰버리고 하겠죠. 그러니까 특별사법경찰이 손님을 가장해서 업체마다 쌀을 구입한 다음에 영수증도 따라오겠죠. 그러면 이제 유전자 분석을 의뢰하고 국내산 쌀이 아닌 업체를 특정해가지고 그럼 이제 죄를 범했다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거잖아요. 거짓 표시했다는 정황. 확보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받든지 그래갖고 수색을 하든지 아니면은 동의한 수색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근데 동의한 수색을 했는데 거부하면은 수색을 못하니까 영장을 가지고 가야 되겠지. 영장.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도 단속 당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전혀 하지 않았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다퉜으면 좋겠는데 좋았을 텐데 다투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면은 그 법원에서 피고인 측에서 다투지 않더라도 법원에서도 지적할 수는 있었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계속 동의했냐 안 했냐 그것만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여기 축산물, 식품, 원산지 이런 게 쭉 여부 등을 점검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중에 이제 식품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동의했던 걸로 본다 이렇게 이런 거 상관없이 점검하는 거니까 증거유지에도 보면은 수색조서도 없고 수색증명서는 뭐 증거유지에 안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 조서 작성이 있었다면 조서가 들어가야 이제 현장 사진, 수색을 통해서 현장 사진이 나오는 거니까. 근데 수색조서는 작성하지 않은 것 같죠.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이제 사진 촬영한 거에 대해서 법원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 증거 보존의 필요성, 긴급성, 촬영의 상당한 방법 해가지고 이때는 영장 없이 그 사진 촬영할 수 있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 이건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 판례인데 그 혐의자들이 어느 주택을 드나드는데 그것을 외부에서 촬영한 그 사건이에요. 해가지고 우리 시험 공부할 때는 현, 필, 긴, 상 이럴 때 이런 식으로 외우기도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진 촬영 것도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자, 그럼 이 사건에서 다퉈보면 좋았지 않았을까? 법원에서 좀 지적해 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들. 특별사법경찰이 행정조사원의 자격이 아닌 특별사법경찰의 자격으로 재심문 제시, 점검 등 행정조사 방식으로 수사를 할 수 있냐? 그걸 좀 따져봤어야 되지 않냐? 특별사법경찰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 없이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전반적으로 수색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동의에 의한 수색을 했다는데 동의에 의한 수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도 알려줬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점. 그리고 이미 수색으로 동의를 했다는데 동의에 관련 그 동의서라든지 자료가 없다는 점. 그다음에 수색조서 작성하지 않은 거, 수색증명서 교부하지 않은 거. 2심 판결문에 1심에는 없는데 2심 판결문에 나오는데 확인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확인서 받을 때 이거 특별사법 경찰이 확인서를 받은 거니까 이것은 조사의 장소만 다르지 그 조사실이 아니라 현장일 뿐이었지 피의자 신문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 건 마찬가지니까 진술거부권, 변현조례권 등 권리고지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점들이 좀 다퉈지든지 법원에서 지적을 하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점들. 그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준칙 범죄수사규칙에 보면은 수색조서 작성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동의를 얻어 수색하는 경우에도 그 취지와 이유를 명백히 적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수색조서에다가 동의했다는 거를 써버리면 거기만 쓰면은 또 피고인이 법정에 와서 나 그런 적 없는데 또 다툼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색조서에다가 피고인의 서명을 받든지 아니면은 이미 수색 동의서를 받든지 별도의 서식에다가 이렇게 대안이 좀 될 것 같아요. 근데 수색조서 서식에 보면은 피의자 서명 받는 그런 난은 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동행 동의서처럼 이미 수색 동의서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받아놓으면은 우리 수사관님들도 수사하기가 편하죠. 그 사람이 거부해서 못했으면 할 수 없는 거니까 절차를 지키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절차가 없이 하다 보니까는 계속 다툼이 발생하고 수사관님도 법정에 또 증인으로 출석해야 되고. 자, 그러면은 항소했는데 그 항소 법원에서는 어떤 걸 심판할 수 있는지 그걸 좀 따져보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인데 항소법원 심판의 범위, 직권조사 사유가 아닌 것에 관해서는 항소장에 기재되어 있거나 항소 이유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만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소 이유서를 잘 써야 되겠죠. 앞에 제가 말씀드린 그 의문점들을 다 써놨어야 되는데
그리고 항소 이유세 없는 내용에 대해서 법정에서 사실 뭐 진술을 거부권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이유세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직권주서 사유가 아닌 것, 이렇게 직권주서 사유가 아닌 게, 직권주서 사유가 뭔지 보면은 직권주서 사유라면은 법령 적용이나 법령의 해석의 착오 여부 이런 거니까는 의정부 법원 사건은 해당이 안 되겠죠, 이게. 그래서 항소 이유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만 다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2심 들어가는 거예요. 2심도 변호인을 선임했어요. 그런데 2심에서도 보면은 그 1심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주장했어요. 더 추가로 새로운 사실을 주장한 게 아니라 기각한 거죠. 똑같은 내용 주장해가지고 똑같이 기각당한 거예요. 이렇게. 빨리 보겠습니다. 1심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확인서 나오죠. 확인서. 확인서를 작성해 주기도 했다. 동의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런 건데 이 확인서 받았다면은 진술거부권 변현조리권을 고지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확인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식품위생법 위반 사안 전반에 대하여 조사 및 수색에 동의했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말이 되냐는 거지, 이게. 그 압수수색할 때는 215조에 의해 가지고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이 사건에 대해서 정황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만 그 인정할 수 있는 거에 한해서 압수할 물건 뭐 이게 나오는 건데 수색할 장소 이런 게 나오는데 압수색할 장소. 그런데 그래가지고 영장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건 강제 수사 요건이 이런데 이미 수사 요건은 이거보다 더 이 요건을 더하진 못하더라도 이 요건을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동의를 얻어 수색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하는 정황 없이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전반적으로 살펴서 의심할 만한 정황을 그때 비로소 찾아보겠다. 이런 식의 수사가 될 수 있는 거냐. 이런 것도 다툼이 좀 됐었으면 하는 그런 거죠. 죄를 범하였다 의심할 만한 정황.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대법원까지 갔어요. 법원에서도 똑같은 사유로 해서 기각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벌금 50만 원 해가지고 항소 대법원까지 상고 대법원까지 가기가 좀 쉽지가 않을 텐데 이때 이 판례에서 이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도 다 터지고 그랬으면은 우리 특별사법경찰 수사관님들도 수사하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하면 되니까 좀 더 마음의 부담을 덜고 기준점을 명확히 알고 그렇게 수사 업무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다퉈지지 않은 게 좀 많이 아쉬운 그런 판례였습니다. 그래야 피의자, 피고인들한테도 그 사람들의 권리 보호도 될 수 있었을 것이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럼 앞에 말씀드렸던 그 판결문을 다시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리면서 의정부 법원 식품위생법 사건하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대법원 사건, 게임장 사건이었죠. 여기 보면은 순찰하던 그 경찰관들이 게임장에 남자들이 들어가는 걸 보고 쫓아 들어가 가지고 여기 게임기를 압수하기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법원에서 뭐라고 그러냐? 이 게임장 들어갈 때 이 사건 당일이나 그에 근접한 일시경에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해 112 신고 등 첩보를 접수한 바 없고 그 범죄 행위가 행해지고 있다는 구체적인 단서를 갖고 있지 않았다.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 없이 들어갔다. 그리고 나서 압수했다. 이런 거를 지적한 거죠. 의정부 사건, 법원 사건에서도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됐어야 되지 않나. 하수법, 광주법원 2심 하수법 사건.
피고인이 무죄가 된 거였죠. 이게 보면은 들어오도록 허락하거나 사진을 촬영하면서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임의성 있는 동의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수색 및 검증 과정에서 경찰이 피고인에게 이를 거부할 수 있고 언제든지 자유로이 그에게 퇴거를 요청할 수 있음을 명확히 고지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그에 대한 동의를 받았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해 명백하게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구들이 거부라든지 이러한 문구들이 그 의정부 사건에서 다뤄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도 있죠. 이래가지고 위법하다 이런 거 임의수사라고 적법한 임의수사라고 볼 수는 없다. 사후영장 사전영장이나 영장도 받지 않았다. 사후영장도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이거는 이제 통보한다. 사진 찍겠습니다. 예, 이거는 동의가 아니라 통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광주법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경찰은 피고인에게 동의하지 않을 수 있고 거부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설명해 주지 않았다.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 피고인은 이 사건 수색 및 검증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까지 인식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거부할 수 있지만 그래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한 건 아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영장 없이 수색하는 경우에도 그 수색조서를 작성한 바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진술거부권 문제가 발생하고 여기에 보면은 질문하고 이렇게 피의자 신문에 해당한다. 이렇게. 그러니까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이렇게 된 거죠. 확인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촬영, 사진 이러한 것들도 다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됐고. 자, 그리고 이제 북부지방법원 상표법 위반 사건. 이게 이제 무죄가 선고됐는데, 검사가 항소해가지고 항소 기각이 됐는데, 검찰 측에서는 각 압수물건을 이미 제출했다. 그런 증거 능력이 있다는데, 법원에서는 반대로 이제 본 거죠. 이 사건 단속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해서 피고인이 위조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지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단서도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이게. 이 부분이 의정부 법원 사건에서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으면 점검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게 죄를 범했다 의심할 만한 정황 이걸 따진 거잖아요. 피고인으로부터 수색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서류가 작성된 바 없다. 이미 수색 동의서 이게 없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진품이다 이런 것도 있고 이제 피고인에게 제시하고 서명받았는데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수사기관의 우월적 지휘에 의하여 임의 제출 명목으로 실질적 강제적인 압수가 행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그리고 특별사법경찰은 여기 이제 경찰인 특별사법경찰인지 구분이 안 가는데 단속 당시 사전영장을 발부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후영장도 발부받지 않았다. 이렇게 각 압수물은 임의 제출물이 아니라는 거죠. 영장 없이 위법하게 압수된 것이다. 이랬다. 무죄를 선고했다. 이렇게. 그리고 서부지방법원 사건. 여기에서도 이제 의정부지방법원과 같이 식품위생법인데 여기에서는 의정부지방법원은 특별사법경찰관 D는 점검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는 공무원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경찰 표시를 안 한 거 보면은 행정조사를 한 거예요. 행정조사원이. 피고인을 단속한 행정조사원들이 제시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위법상 주장을 하는데 이렇게 여기에서는 이제 행정조사 공무원이 한 거죠. 이것은 서부지방법원 사건은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행정조사원으로 갔던 사람이에요. 저희가 특별사법경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는 행정조사원증도 가지고 있고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서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압수수색할 수도 있고 일반적인 행정조사로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형사형법에 따라서 압수수색할 수도 있고 행정조사기본절차법에 따라서 행정조사원증을 보고 행정조사한 거죠. 이 사건은 두 가지 경우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행동을 하고 있다. 그것도 구분 못하면서 일을 하는 조직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는 행정조사와 수사를 구분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사건 이번 시간은 이러한 부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특별사법경찰이 행정조사원이 아닌 특별사법경찰의 자격으로 재심문, 점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행정조사 방식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을 하는 정황 없이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전반적으로 수색을 할 수 있는지, 동의에 의한 수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좀 명백히 알려줘야 되고, 그렇고 명백히 알려줬으면 임의수색 동의서 이런 것들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고, 동의에 의한 수색할 때는 이제 수색 조서를 해야 되는, 작성해야 되는 거고, 물건이 없을 경우 압수하면 이제 압수조서가 되겠죠. 이게 수색 증명서, 없을 땐 수색 증명서, 확인서라든지 현장에서 대화할 때는 피의자성, 현장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진술거부권, 변연조력권 등 권리 고지를 해야 된다는 점, 이러한 점들을 앞으로 수사하시면서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참고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